청와대 요리사 얘기입니다. 요리사 얘기. 미국은 백악관 요리사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대대적으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요리 그러면 프랑스 요리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좀 바뀌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오랫동안 백악관의 그 셰프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참 그쪽 그 나라에서는 요리사를 굉장히 대접하는 그런 광경을 뭐 여러 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앞에 잔디밭에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뭐 함께 해서 그 60주년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근무할 때 그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딱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식탁은 셰프 누굽니다. 그래서 저 무대 뒤쪽에 있는 그날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자들한테 소개하는 거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 다르는데 아무튼 오늘은 눈물이 나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청와대 요리사였다가 4년 전에 은퇴를 한 천상현 요리사. 대통령을 5분이나 모셨대요. 현재는 중국 식당 하고 있다면 짬뽕집. 이제 기자가 이제 얄궂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입맛이 제일 까다롭냐? 그러니까 이 자기 짬뽕집 하는 대중들 상대로 한 입맛이 더 까다롭냐? 대통령 입맛이 까다롭냐? 그랬더니 당연히 대통령 입맛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대통령께서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고 칭찬했으면 다음에 된장찌개 끓일 때 부담이 간다. 그 맛을 똑같이 끓이기가 쉽지 않다. 한 분의 입맛을 맞추는 게 더 힘든 것 같다. 참 그 다음 대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요리법도 입맛에 맞춰가야 한다. 대통령 고향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바뀔 때마다 이 김치 담그는 김장 스타일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가장 모시기 편했던 대통령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전직 5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 밥상 차리기가 편했던 대통령 누구라고 보십니까? 노무현과 이명박. 이 주방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대체로 다 무난하시다. 항상 보면 대통령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안주인 분들이 좀 까다롭대요. 대통령은 뭐 이렇게 차리나 저렇게 차리나 아유 참 맛있네 그러고 먹는데 영부인이 대개는 까다롭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을 묻자 눈시울을 붉히면서 인간적으로 기억에 남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청와대 안에서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내려놓고 대하셨는데 주방까지도 들어오시기도 하셨다. 그런 대통령은 없다. 노무현 말고 주방까지 들어왔던 대통령은 없다. 그러면서 울먹였답니다. 이 주방장이. 3년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 권양숙 여사가 이렇게 했답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보고 싶다면서 청소하는 사람들, 조경 담당하는 사람들, 주방일 하는 사람들 다 따로 사저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요.
탄핵을 받은 다음에 청와대를 떠나는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보니 대통령님 스타킹에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이 나 있었다.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 요즘 여성들은 이렇게 스타킹에 뭐 간다고 그러죠? 구멍 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줄 간다고 그러나요? 그럼 바로 요즘 뭐 편의점에도 여성 스타킹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사서 이렇게 이제 갈아서 입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던 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던 스타킹에 구멍이 나 있더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뭐 그런 뜻이죠. 셰프들은 정치적인 것은 모른다. 그저 한 분 한 분 모두 국민이 뽑아주신 대통령이시었고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소중했던 주군이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름이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이 홍성열 이 회장 이분은요 취미가 자동차를 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집을 사는 게 취미십니다. 여러분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저 동해안 쪽에 가면 이승만 별장도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삼성동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논현동 사저,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뭐 이만하면 사저 수집가, 대통령 사저 수집가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요. 뭐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홍성열 회장하고 무슨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그래 값을 후하게 쳐줘서 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이 전직 대통령들의 그 개인 집을 다 후하게 값을 쳐서 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값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집이 논현동에 있는데요. 서울 논현동에 111억 5,600만 원. 이것도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데 111억. 와. 그다음에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 5천만 원. 67억. 와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던 허브 체험 농장, 허브 빌리지 115억. 와우.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경기도 북쪽에 있는데요. 아 진짜 좋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 입장료를 받고 다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사우나도 하게 돼 있고 이제 음식점도 있고 허브 농장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꾸며놓은 데인데 아 좋더라고요. 시공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했던 분이기도 하죠. 지금은 뭐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게 아 그래요. 115억. 그 정도 값이 가는군요. 아무튼 취미 중에 뭐 이렇게 전직 대통령 사저를 사 모으는 취미 어느 나라에서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분이 거의 유일하지 하신 게 아닌가. 이분 생각에 전직 대통령들의 모든 사저를 가지신 다음에 거기를 뭐 전국적인 커넥션으로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뭔가 뭉대한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